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가다 보면은 이제 테스트를 이제 사실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TDD로 하면 완전히 굉장히 레디컬한 TDD로 하면은 굉장히 높은 커버리지를 알아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커버리지 리포트 같은 건 신경도 안 쓰고 짜도 되기는 하지만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 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하는 마음으로 이제 붙이는 상황에서는 빠뜨리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스트는 커버리지 리포트라는 것도 제공을 하는데 얘도 또 설치를 또 이것저것 좀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 이렇게만 하면 돼요. 커버리지 리포트를 내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커버리지 리포터를 텍스트하고 HTML 두 가지로 받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줄게요. 여기서 커버리지 리포터를 텍스트하고 HTML 두 가지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여기서 jest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게 너무 밑에 있려나? 네. 아니, 글자가 작구나. 를 하면은 이렇게 쭉 나오죠. 뭔가 이상한 숫자들이 막 나왔어요. 이게 이제 당신의 코드 중에서 테스트된 부분과 테스트되지 않은 부분이 각각 얼만큼이 됩니다라는 수치인데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커버리지란 폴더가 지금 방금 생긴 거거든요. 이 커버리지란 폴더에 들어가서 index.html을 열어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딱 띄워줘요. 그러면은 뭐 초록색으로 뜨는 거 보니까 뭐 그럭저럭 준수한가 봐요. 사실 뭐 코드가 거의 하는 일이 없으니까 준수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보면은 뭔가 이게 이상해요. 뭐 I자 같은 게 이상한 데가 가서 붙어 있고 보면은 예, 뭐 빈 줄을 뭐 3번 실행했다고 써 있고 예, 뭐 다른 애들도 비슷해 상황이. 예, 뭐 이상한 데서 중간에 여기가 뭔가 문제인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막 지적질하고 있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스탄불 쓰거든요. 예, 이스탄불 쓰는데 얘가 그 타입스크립트에서 그 자바스크립트로 가는 그 맵이 중간에 끊긴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거라서 이걸 또 걸어줘야 돼요. 네, 예, 이런 이상한 짓을 해줘요. 장표가 앞뒤가 바뀌었네. 그래서 맵 커버리지 툴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예, 저거를 자동으로 해주는데 아니 저럴 것 같으면 그냥 기본으로 해주지 왜 저거를 자, 여기서 여기가 아니었나? 옵션이 TS 체스트 쪽이었나? 아니 체스트 맞는데? 체스트 맞고 틀렸나 보다. 아 엉뚱한 파일을 손대고 있었구나. 여기다 써야 되는데.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제스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커버리지를 돌려주면은 또 돌고 이번엔 100%가 나왔어요. 왜냐면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에선 각각의 줄이었던 것들이 이제 사실 타입스크립트는 한 줄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커버리지 리포트를 열어보면은 괜히 잘하는 개발자인 것 같은 착각이 들 것 같은 그런 숫자가 나왔어요.
왜 이게 전체 화면이 꺼졌지? 이게 아닌데. 아, 맞아. 하려고 아까 저기 그 스니펫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리포트에 커버리지 타입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네 가지가 나오는데 보시면은 라인 커버리지가 있고 펑션 커버리지가 있고 브랜치 커버리지가 있고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가 있어요. 이 각각은 어떤 의미냐면은 라인 커버리지는 전체 코드 라인 중에 한 줄 한 줄 그 라인 중에 한 번이라도 실행된 적이 있는 라인이 전체 라인 중에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라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빈 괄호라던가 공백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네, 펑션 커버리지는 전체 함수 중에서 실행된 적 있는 함수의 숫자예요. 그리고 브랜치 커버리지는 코드 내에 분기 중에 실행된 경로 분기수예요. 그러니까 if else가 있으면 한 함수 안에 if else가 있으면은 그 함수를 타고 if 쪽만 탔으면은 펑션 커버리지는 그 블럭에 대해서 1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100%가 나오는데 브랜치 커버리지는 5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else 쪽에 대한 테스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는 코드 내에 있는 모든 문장 중에서 실행된 문장의 수의 비율을 나타내요.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가 더 있어. 패스 커버리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 브랜치 패스 커버리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if else가 위에 하나 있고 밑에 하나 또 있다고 했을 때 if를 탔을 때, if else를 탔을 때, else if를 탔을 때, else s를 탔을 때를 다 각각의 경로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되게 학술적인 논의에서만 사용을 하고 실전에서는 쓰지는 않아요. 이렇게도 저기 버그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숫자들을 딱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제 그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팀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혹하는 게 오죠. 숫자로 뭔가가 나오면은 얼만큼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달성하는 게 좋으냐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테스트 커버리지는 조작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냥 그 문장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그 문장의 실행 결과를 올바르게 테스트했다 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서 만약에 빠진 케이스가 있다. 펑션 커버리지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 펑션 호출하고 그 호출한 결과에 대해서 검사하지 않고 그냥 끝을 내도 펑션 커버리지는 올라가요.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괜히 저기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면은 오히려 어뷰징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요소들이 돼요. 그런 것도 많이 바꿔요. 근데 자기가 자기 코드가 얼마나 저기 릴라이어블한가를 볼 때는 특히 TDD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방금 전처럼 먼저 코드 다 짜고 테스트를 짜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아 여기 빼먹었구나 하는 거에 꽤 도움이 돼요. 그래도 굳이 숫자를 원한다면은 한 80% 근처? 라고 보면 그 근처 정도 테스트 했으면은 왜냐면은 보통 이제 프로덕션 코드를 만들 때는 예외 처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외 처리라는 게 진짜로 그런 예외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은 실행될 일이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힘들게 테스트할 가치가 없는 거라든지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투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외 처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만들었으니까 100%가 나왔는데 사실 프로덕션 코드로서 예외 처리를 하면 쭉쭉 내려가기 시작해요. 안 그러면 이제 테스트 코드가 너무 버거워지고요. 그 케이스를 다 타야 되니까. 그래서 70~80%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TDD가 반드시 뭐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저기 몸에 내지 하면 괜찮은 프랙티스 정도로 볼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높은 커버리지가 나와요. 커버리지를 올리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여튼 제스트는 이런 것도 제공을 한다. 마지막으로 제스트의 이제 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제스트는 굉장히 이제 모킹하는 여러 가지들을 제공하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실제로 많이 쓰게 되는 것 2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릴게요. 이제 그 모듈을 리플레이스하는 목에 대한 얘기랑 다른 하나는 이제 타이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테스트를 안 짜보신 분들한테는 이제 약간 이제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테스트 코드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거든요. 가장 밑에 하나의 클래스나 하나의 함수나 이런 걸 테스트하는 단위 테스트가 있고요. 그것들을 모아서 테스트하는 인테그레이션 테스트가 있고요. 전체 하나의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었을 때 시스템 테스트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개발하면서 짜게 되는 코드는 1차적으로 단위 테스트예요. 이 단위 테스트를 짤 때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코드를 검증하는 것보다 이 코드가 다른 코드를 호출하고 또 다른 코드는 또 다른 코드를 호출하는 이 의존 관계를 끊어주는 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클래스를 만들고 있는데 얘는 모니터에서 임계치를 넘으면 메일을 발송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테스트 한번 돌릴 때마다 메일이 하나씩 오면은 정말 괴롭겠죠. 네. 이런 이제 의존성들 그런 것들을 갈아 끼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바 같은 데서는 인터페이스를 선언을 하고 무조건 인터페이스를 선언하는 걸 좋은 관례로 권장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인터페이스를 지켜서 실제 객체와 테스트에 사용하는 목 객체를 만들어서 목 객체를 사용해서 테스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다행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쉽게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제스트를 사용하면 이제 그 2가지를 이제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타입스크립트가 가진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굉장히 좀 편한 어떤 특징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의존 객체들을 적당히 잘 끊어주는 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클래스 말고 다른 클래스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접근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 이제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도 일정 정도 의미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것 어느 정도의 중용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작은 게 좋죠.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의 코드를 수정했을 때 연관해서 수정해야 될 코드들이 늘어나요. 근데 반대로 목을 너무 많이 만들면은 하나의 수정의 결과가 다른 데서 고립돼 버리는 결과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정을 해서 한 결과로 저쪽에서 분명 에러가 나야 되는데 안 나고 있는 상황. 걔는 목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잘 돌고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과 저쪽의 문제 사이에서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라서 어떤 게 딱히 옳다 혹은 이제 뭐 절대적으로 뭐 바람직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코드는 짜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그 기존에 짜놓은 걸 좀 보여드릴게요. 투두 스토어를 목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목으로 제공을 하는데 얘를 불러올 때 딱 요거 오면 돼요. 이 테스트 코드를 도는 동안에는 이 테스트 코드가 돌고 있는 모든 그 실행 구간에서 그러니까 require에 보면 그 모듈 캐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그 구간에서 jest.목으로 이렇게 대치한 이 가짜 목객체를 사용해 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는데 뷰 엔터 프레젠테이션 투두 스토어가 진짜 객체가 있고 목 객체가 있는데 얘는 투두도 하나도 없고 애드 투두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서 보면은 implement to do store original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사실은 진짜 to do store를 as로 저기 그 얼라이언스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워주면은 네가 구현해야 되는 진짜 객체랑 인터페이스가 달랐어라고 지금 그 경고를 해줘요. 근데 보면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투두스토어는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거든요. 타입스크립트에서는 클래스를 임플리먼트로도 쓸 수가 있어요. 익스텐드가 아니라 걔의 그 스트럭처를 그 인터페이스로 바로 간주해 버리는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인터페이스를 선언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리지널에서 이거의 이름, 뭐 이 시그니처를 바꾼다던가 뭐 리팩토링 같은 걸 했을 때 아이고 Shift F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딸려오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빨간 줄이 뜰 거고 오랫동안 이제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제는 없어지겠죠. 같이 바꿔줬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아예 인터페이스를 선언해 놓으면 같이 바뀌긴 하는데 클래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건 안 바뀌는가 보네요. 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놓고 사실 여기는 구현이 없어요. 그냥 목으로 쓸 거니까 그냥 호출해서 그냥 에러만 안 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가져다가 어디선가 쓰겠죠. 인풋에다가 해놨었나? list.tsx였나? 네. 이런 식으로 딱 가져와서 돌려보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console.log에서 todostore.add to도를 toString에서 이 함수를 내용을 살펴보면은 실제 구현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목객체 그 빈 함수가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돌리진 않을게요. 원래 이제 리와이어로 이런 걸 갈아 끼우면 이제 갈아 끼우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복원시켜주고 걸었던 훅들 다시 빼주고 이런 것들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편해요. 이게 내 코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드가 제공하는 모듈 있잖아요. FS라든가 패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손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를 진짜를 이제 얻어온 다음에 내가 로컬에 저장해 놓고 가짜로 갈아 끼운 부분을 일부 엎어 씌워서 제공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클라이언트 UI를 만들다 보면은 타이머를 쓸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10초 후에 닫힌다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초를 기다리게 테스트를 짤 수는 없잖아요. 테스트는 빠른 게 생명인데. 그래서 이런 때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use fake timers예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왜 예제 코드가 똑같냐? 죄송해요. 고쳐놓을게요. 타이머 게임. 얘 말고 자, 이 타이머 게임이란 이 클래스는 보시다시피 그냥 여기다 콜백을 주면은 1000초 후에 이 콜백을 호출해주는 콜백이 있으면 그냥 콜백을 호출해주는 그런 되게 단순한 물건이에요. 1000ms니까 1초죠. 1초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거를 호출해놓고선 1초를 기다렸다가
콜백이 넘어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use fake timer라고 해놓고서는 여기서 타이머 게임 뭐 콜백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선언을 하고 이 시점에서 확인해 보면은 분명히 콜백은 호출이 안 된 상태예요. 여기서 실제로 여기를 어싱크로 놓을까요? 리솔브는 set timeout 2000 이렇게 걸어주면은 여기서 2000초 동안 저기 멈춰 있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돌지 않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찍어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not to be called예요. 그러다가 await이니까 여기서 이거를 해도 아예 이 뒤로 진행이 안 되겠네요. 여튼 여기서 run all timer를 하는 순간에 여기서 이 시간이 내부적으로 저 안쪽에 내부적으로 그 타이머 큐가 있는 것처럼 실제 그 노드에 타이머 큐가 있는 것처럼 내부에 그 큐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된 함수들을 등록된 시간 분량만큼 실행을 해버려요. 근데 run all timer면 이제 모든 걸 거기에 큐에 들어있는 걸 다 실행한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시간은 흘러갔을 거고요. run all이 아니면은 run timers to time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원하는 만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뭐 0.9초까지는 실행이 안 됐다가 1초가 1000초가 되는 순간에 실행이 됐다 이런 걸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면 이제 이 콜백은 호출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테스트할 때 이런 패턴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기서 보면 jest.f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mock 펑션이에요. 이 함수를 호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기록해 놓는 그 함수 객체예요. 그래서 이 함수에는 mock이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고 거기에 course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어떤 인자를 받았는지 리스트를 들고 있어요. 한 번 불리면은 그 받은 아규먼트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호출될 때 받았던 인자들이 두 번째 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 랭스가 1이라는 얘기는 한 번 호출됐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호출하는데 인자를 뭐 1, 2, 3 줬다 그러면은 0번 0.length 찍으면은 이게 3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호출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테스트를 짜면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잠깐 쉬는 걸로 할까요? 감사합니다.